자, 이번에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패널 네 분의 한 방이 있는 해설을 들어보겠습니다. 주제 보시죠.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가 이렇습니다. 떠나는 자와 눈치 보는 자.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주제일까 궁금해하실 텐데요. 정치권 얘기입니다. 기사 몇 가지 준비되어 있는데 제가 기사를 소개해드린 동안 네 분께서는요. 의견을 적어주시는데요. 떠나는 자는 왜 그럴까? 그리고 눈치 보는 자는 왜 그럴까? 그 이유에 대한 의견을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표창원 의원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영입 1호 이런 평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외부 영입 1호에서 이제 의원이 된 건데 표창원 지옥 같았다. 그리고 이철이 이어 불출마 선언. 짐 싸는 스타 초선들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짐을 싸는 이유가 설명이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표창원 의원은 20대 국회 책임지겠다. 조국 사태 많은 불면의 밤을 보냈다. 청년들이 느꼈을 실망감에 가슴이 아팠다. 너무나 괴로웠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의원 생활에 대해서 지옥 같았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자 이 여당 내에서 여러 가지 반응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적혀 있습니다. 정작 나가야 할 중진들은 꼼짝 않고 꼭 필요한 분들이 이렇게 나가더라. 이러면서 침통해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더 좀 정치권에서 기여할 순바가 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의 표현이에요. 최근에 이철희 의원이 본인도 이런 취지에 약간 국회 상황에 대해서 좌절했다. 그리고 비판하면서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했잖아요. 이철희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이고요. 표창원 의원은 지역구를 갖고 있죠. 여기 보면 표창원 의원의 얘기가 좀 더 소개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단 여당으로서 검찰 수사에 날을 세우는 것이 심한 내적 갈등을 불러왔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 개인의 감상이나 생각, 갈등 때문에 우리 당이나 정부,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싶지 않아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버텼지만 법사위는 지옥 같았다. 이 법사위, 조국 전 장관 청문회도 열고요. 여러 가지 현안을 질의하고 답변하고 이런 곳이잖아요. 여기에 법사위에 참여했는데 그 활동이 지옥 같았다라고 묘사한 겁니다. 좌절감이었어요.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영입 1호 표창원도 총선 불출마, 조국발 정치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국 정부를 거치면서 이런 정치에 대한 회의, 떠나는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표창원 의원 최악의 국회에 참여한다. 그리고요. 여당 의원들 가운데 20여 명이 지금 불출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또 이렇게 또 소개가 돼 있습니다. 규모가 20명이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중진 용태론 후폭풍이 거셀 듯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여당 상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표창원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정활동 하면서 보람도 많이 느끼고 그렇긴 했지만 이 정쟁이라는 것 앞에서는 너무 이제 자괴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내가 어떤 한편에서 다른 한편과 무조건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식으로 공격하고 적대시하고 우리 지지자나 조국 장관 전 장관의 그 심경도 제가 100분 이해하고 공감을 하면서 지켜주고 싶었고 지켜드리지 못했고 국가 끝날 때까지는 최선 다해서 마치고 오늘이 가장 적절한 시간이라고 판단해서 오늘 그렇게 발표를 한 거죠. 자, 앞선 기사와 영상은 여당의 상황입니다. 지금 불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는 내용이죠. 자, 이번에는요. 야당 상황 좀 보겠습니다. 여기 아랫부분입니다. 한국당은 지지율 소폭 오르자 인적 쇄진 움직임 없이 눈치만 보고 있다. 눈치만 보고 있어요. 공천 시스템 혁신 방안도 미적거리고 있다. 미적거리고 있다. 눈치만 보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이쪽입니다. 한국당은 불출마 뒤집고 출마 채비. 지금 한국당에서 지금까지 한 6분 정도가 불출마 의사를 밝히거나 불출마 분위기를 내비쳤거든요. 그런데 최근엔 약간 좀 달라졌답니다.
입장 번복하는 경우도 있고요. 당 지도부도 인적 쇄신 이르다 뭐 이런 얘기 있고 불출마 선언한 의원한테 그러지 말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도의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당내에서는 이래 가지고 총선 이기겠나 이런 또 한탄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연속해서 더불어민주당 상황 그리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상황 봤습니다. 떠나는 자와 눈치 보는 자가 섞여 있습니다.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한 분씩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윤경호 의원께서는 어떻게 떠나는 자의 이유, 눈치 보는 자의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우리나라 정당 정치의 DNA가 저는 있다고 봐요. 그 정당 정치의 DNA에 예. 적응을 못했거나 예. 또는 적응을 아주 잘했거나 이 판단에 따라서 불출마 선언 또는 불출마 번복 선언 이런 게 나온 게 아닐까. 그러면 궁금해지는 게 그 정당 정치의 DNA라는 게 무엇이고 그게 과연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가 궁금해지네요. 그렇습니다. 예. 뒤집어서 얘기하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정당 정치의 DNA는 정말 낙후될 정도로 낙후돼 있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 패거리 정치, 휘파람 정치죠. 예. 휘파람을 당 지도부가 불어서 예. 오른쪽 어느 구퉁에 모이세요 하면 아무리 중진 의원이라도 예. 달려가야 되고 지금은 동물국회, 식물국회 운운하면서 국회 예. 선진화법 했지만 지난번 예. 패스트트랙 때 봤듯이 예. 몸으로 막아야 되고요. 심지어 장관까지 지낸 분들이 뭐 나이를 얘기하면 그렇습니다만 이미 60을 넘은 분들이 예. 초선 의원, 재선 의원 상관없이 가서 몸으로 부딪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대한민국 정당 정치에 지금 민낯이죠. 인사 투표 또는 예. 법안 투표에서 예. 소신 투표라는 거 불가능합니다. 당 지도부에서 내린 지령이라고 표현하면 참 그렇습니다만 당론 투표라고 또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럼요? 그거에 따라서 본인의 의사 상관없이 예. 무조건 따라가줘야 되는 거죠. 그제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예. 시정연설 때 한국당 의원들이 예. 대통령의 일부 연설 대목에서 X자 표시를 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손으로 사실 X 저는 표시를 했습니다. 반대 의사 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통령에 대한 반대 의사와 대통령직에 대한 존중조차도 무시해버리는 왜 X자 표시를 했을까? 당 예. 지도부에서 내린 지령, 당론 그거에 따라가지 않은 의원들은 공천에 예. 불이익을 당할 것 같고 예. 또 조금 더 길게 보면 뭐 지역구의 유권자들이 예. 그걸 예. 원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좀 봤어요. 그러나 뭐 좋습니다. 예. 바로 이런 것들이 다 뭉뚱그려져서 예. 한국 정당 정치의 민낯이다. 예. 한마디로만 말하면 예. 비록 정당으로 나눠져 있지만 예.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완전히 진영 논리에 빠져서 한쪽에 서 있으면 무조건 다른 걸 다 반대하는 이런 거 말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조국 예. 사태와 검찰 개혁에만 예. 놓고 봐도 검찰은 과도한 권한 행사에 대해서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예. 생각을 하는 분이 예. 조국 전 장관은 정말 부적절했다. 여러 가지 언행 불일치 때문에 그래서 물러나야 된다라고 예. 생각하는 민주당 의원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나 그런 의견을 표출할 수 없는 게 예. 지금 정당 정치의 예. 민낯이다. 반대로 한국당 의원 중에도 예. 조국 전 장관 물러나야 되는 거 당연히 맞다. 그러나 예. 검찰권의 과도한 행사에 대해서는 뭔가 제동을 걸어야 될 것 같다. 문제의식이 있는 의원이 문제의식이 있겠죠. 있는 의원이 왜 없겠어요? 예. 그러나 한국당에서도 그런 의원을 찾아보기 어려운 게 지금 우리 정당의 예. 현실이다. 그런 거에 대한 표출이 아마 이번 초선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 예. 이들은 그런 패거리 정치, 정당 예. 정치에 적응을 못했으니 더 이상 자신들의 존재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걸일 것 같고요. 예. 반대로 불출마 선언을 했다가 예. 다시 출마 선언으로 번복을 하겠다는 분들은 예. 처음에는 불리할 것 같고 처음에는 정치판에 대한 회의가 들었지만 이제 어느덧 본인들이 적응을 한 건가요? 한국 정당 정치에 적응을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해석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윤기호 의원께 지금 매섭게 질타를 해주셨는데 그러고 보니까 국회 본회의장에 가면요. 앞좌석, 뒷좌석 있잖아요. 근데 당 지도부는 뒷좌석에 다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을 딱 지켜봅니다. 무슨 회의가 있을 때마다. 근데 그 시선에 앞에 발표 내용을 보는 걸까요? 아니면 의원들의 앞에 있는 소속 의원들의 행동을 본지 모르겠습니다만 뒤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갑자기 떠오르네요. 그 상황이.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최창렬 교수님께서는 떠나는 자의 이유, 눈치 보는 자의 이유 각각 쓰셨네요. 설명 좀 해주세요. 앞서 말씀도 하셨는데 예. 이철희 의원과 표창원 의원의 이
예. 불출마 선언은 자기 고백이 가장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본인들이 못 견뎠을 거예요. 예. 이번에 그 이철희 의원과 표창원 의원은 제가 느끼기에는 예. 청문회에서 가장 앞장서서 조국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그 이철희 의원 같은 경우는 평소 그런 말을 하는 분이 아닌데 예. 그야말로 정당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막 느껴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과도하다. 다른 의원들보다도 몇 명 의원들이 이제 대체로 생각을 했는데 예. 저 사람들이 아주 돌격대 역할을 하는구나 느꼈는데 그중 하나가 이철희 의원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 개인적으로. 예. 표창원 의원도 굉장히 그 반듯하고 예. 정의로운 얘기를 많이 했던 분인데 예. 이분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도 이분들이 제일 먼저 불출마 선언했어요. 예. 그래서 본인들이 굉장히 괴로웠겠구나. 근데 그런 말들이 배어 나와요. 본인들 이 언변 속에 뭔가 내적 갈등이 네, 있었음을 갈등이 있었던 것 좀 같고 보여주는.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의 고민도 있었겠습니다만 예. 한 지식인으로서 또는 한 개인으로서 예. 느끼는 자기 부정에 대한 자괴감 같은 거 예. 그런 게 많이 작용했다고 느꼈고요. 그게 뭐 정치적인 것과 연관되는 거겠죠. 또 하나 문제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집권당이 항상 청와대에 너무 종속돼 있어요. 박근혜 정권 때도 항상 우리가 지적했던 게 새누리당이 너무 청와대에 눈치를 예. 본다 이런 지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 그래서 국정 운영의 방식이 변화돼야 된다. 이런 비판을 많이 했는데 이번 정권 들어서도 크게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그야말로 민주당 내에서도 조국 수사와 왜 검찰 개혁이 등치돼야 되냐라는 예.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런 목소리가 거의 안 나왔잖아요. 조금 나오다 말고 나오다 또 들어가고 예. 뭐 이른바 문자 폭탄 이런 것도 있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번 사안이 온 것 같고요. 좀 그래서 우리 정당 정치가 워낙 한계가 많고 예. 갈등과 타협을 조정하지 못하고 전혀 이런 기능을 못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그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한국당에서 또 나가겠다는 의원들이 갑자기 또 이렇게 안 나와 있는데도 바로 그 정당 정치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가지 좀 다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건학 교수님은 소신을 찾아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예. 소신을 찾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저도 조국 국면에서 예. 느꼈던 것이 정치학을 강의하는데 예. 자괴감이 들고 뭐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예. 현장에서 자기 생각과 좀 다른 얘기를 계속 했었어야 되는 이 두 분은 예. 그런 감정이 더 컸을 것 같다. 그래서 어떤 정당에서의 어떤 기계적인 어떤 자당 옹호 논리 예. 뭐 이런 것을 좀 벗어나려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서 불출마 선언을 한 것 같고요. 저는 책임을 진다는 자세에서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예. 봅니다. 그리고 예. 이런 어떤 행위가 또 긍정적으로 영향을 좀 예. 자당뿐만 아니라 다른 예. 당에게도 좀 미쳐서 스스로가 좀 판단하는 그런 계기로 좀 됐으면 좋겠다. 지금 뭐 이게 확산이 될까 뭐 이런 전망 기사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좀 그런 영향을 줘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실질적으로 예.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처럼 이렇게 예. 진행이 돼 왔는데 예. 이런 부분들에서는 신선한 어떤 이 발걸음이다. 뭐 이렇게 예. 좀 평가를 하고 싶고요. 예. 반대로 이 자유한국당 의원들 중에서 이제 다수가 좀 뭐 한 6분 정도가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예. 지금 다시 돌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예. 결국엔 이것을 카드로 삼지 않았나. 정치 생명을 이어가려고 하는 카드로 자기의 어떤 이미지를 탈색시키는 그런 것에다가 지금 상황이 반전이 되니까 이것을 다시 자기 어떤 정치 생명을 이어가는 그런 장면으로 다시 선택을 번복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예. 저는 이 부분은 국민들이 뚜렷하게 봐줘야 된다고 봐요. 이거는 심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한 것을 지키지 예. 않는 국회의원이 예. 우리 대표이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저는 이 부분들이라는 것이 이번에 예. 조국 국면에서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이것을 전반적으로 국민들도 인식하고 정치권에 아주 엄한 교훈을 차기 총선에서 좀 줄 필요가 있겠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불출마하겠다고 과감하게 선언하는 의원들 그리고 뭔가 불출마할 것 같다가 다시 눈치를 보는 의원들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결국엔 국민들이 판단합니다. 그 판단이요 칭찬일 수도 있고요 심판일 수도 있습니다. 국민들 판단이 무서운 거거든요 항상. 자 이번에 이수희 변호사 얻을 게 없다와 남는 게 많다. 이거 완전 다른 얘기인데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여의도 죄송합니다. 여의도에서 얻을 거보다 예. 나갔을 때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니까 불출마 선언을 할 수 있는 거고. 예. 그래도 나는 여의도에서 어떻게든 공천 받아서 예. 살아남겠다라고 하는 그게 더 남는 게 많다 그러면 남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상당히 박하게 평가를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예. 결국은 개인적인 이득 판단인 건데 뭐 예. 그거는 뭐 본능적인 거라고도 볼 수 있죠. 예. 근데 저는 뭐 표창원 의원, 이철희 의원 두 분의 저 이제 불출마 선언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칭찬하고 싶지는 않은 건 예.
그러면은 왜 애초에 처음 2016년 공천받아 들어갔을 때부터 합리적인 중앙 정치를 못했냐는 거예요. 본인들이 누구보다도 진영 논리에 예, 그리고 그 여당의 그 이익에 맞춰서 뭐 정말 얄밉게 말해가면서 그 편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지금 이 조국 정부 끝나고 저 뭐 마무리 좀 순인데 지금에서 저는 많은 그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으면서 이제서야 자괴감이 들었느냐 싶은 거죠. 그러면 두 분은 또 의원 아니어도 뭐 이후에 방송 활동하면 4년 의정 경험 통해 가지고 더 크게 활약할 수 있는 분들이라 저는 그래서 여의도보다는 나갔을 때가 그것도 이렇게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미지 좋게 해서 나갔을 때가 더 얻는 게 많다고 생각하니까 저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이제 한국당에 지금 남겠다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근본적으로 2016년 공천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그때 진박 타령하면서 공천받아 당선된 분들이 엄청난 파동이 있었죠, 그 당시에요. 지금도 여전히 또 황교안 대표 옆에서 공천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삭발 릴레이가 아니라 불출마 릴레이가 됐어야 하는데. 근데 이 한국당은 지금 또 조국 이 국면에서 조금 지지도가 올라갔다고 해서 또 자기들 잔치하다가 또 엄청 비난을 받았죠. 근데 문제는 지도부가 힘이 약하다 보니까 다 뭐 본인들이 자초한 면이 큰데 지도부가 힘이 없다 보니까 너무 의원들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체제가 12월 이후에 어떤 체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누가 어떤 사람 한 사람이 저는 황교안 대표 본인이 모순적인 지위를 갖고 있어요. 이전하고 박근혜 정권 때하고 이 절연을 해가면서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고 새로운 한국당을 보여줘야 되는데 황교안 대표 자체가 그게 안 되는 위치라는 거죠. 이전의 이력들. 그런 데서 나오는 딜레마는 모순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국당이 저는 황교안 대표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인의 처신에 대해, 본인의 위치 자체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앞날에 대해서요. 유수희 변호사께서는 떠나는 자 그리고 눈치 보는 자의 아주 현실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아주 초점을 둬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